네, 조금 전 11시에 서울시의 진상규명 관련한 브리핑 있었습니다.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2년 전에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셨던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 지내셨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모시고 말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두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성 문제 전문가로서 뒤에 가서는 또 정의당에 계시기 때문에 정의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기자회견 열고 성폭력 피해 공개를 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이 기자회견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2년 전에 2018년도에도 안희정 전 충남도시자 사건을 피해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기자회견 하는 내내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망설이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좀 응원하는 느낌으로 했어요.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네. 좀 안전하게 일상을 돌아갈 수도 있도록 무엇을 함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번에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일단 그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이제 또 대권 후보라는 점도 있고 그래서 네. 이분들이 권력이 굉장히 이제 그 위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네. 그것이 사실상 그 위력을 악용하기 때문에 위력을 악용한다. 예,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잘 써야 되는데 예.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예. 권력에 대해서 이 당사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권력을 선하게 쓰는 게 아니고 예. 악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악의적으로 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 이 사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 그 권력이 이 개인과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그 권한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보다는 자기가 지시하는 사람으로 네. 아니면 도구로 보는 도구라는 말은 좀 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존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 계속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권력을 잘 쓰지 않는 이상 이 권력형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진상규명 브리핑 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전에 이제 저도 입장을 내긴 했는데 당연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히 외부의 전문가를 혹은 단체 분들을 모시고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진상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라든지 이런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부 기관의 이제 진상규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조금 더 투명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국가인권위까지 나서야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국가인권위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도 이 용어 사용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얘기를 쓰더라.
그 피해 직원이라고 하면 되지 왜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얘기하냐. 피해자냐 가해자냐. 고소인이냐 피고소인이냐. 이거 갖고도 지금 논란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고소인 피고소인이 맞고요. 예.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은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라고 명명하는 것이 예.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네. 특히 이제 피해자 차원의 보호라든가 지원 같은 것들은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좀 내셨더라고요. 네, 그 여성가족부가 사실 2018년도 미투 운동 이후에 공공기관에 예. 있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점검단을 만들었고 예. 그 점검단이 사실상 이제 공공기관의 재발 방지나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도록 그 국무총리 훈령으로 네. 법제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고 또한 좀 늦게 발표를 했어요. 4일이 지나서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즉시적인 피해자 보호가 돼야 되는 주무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이렇게 좀 늦장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이후로도 이제 사실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라든지 피해자가 신변 보호라든지 혹은 일상 회복이라든지 이런 피해자 보호 측면이나 지원 측면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로서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제 미투 운동이 네. 한참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뜻으로 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네네네. 또 시장실 직속 젠더 특보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젠더 특보에 여러 가지 뭐 고소 사실 인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여기서 발생이 왜 됐냐. 예. 사실 이런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조직 문화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 문화하고 이게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 그러니까 성평등하지 않고 예. 그래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문화일수록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악용할 수 있는데 이 악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사실 저항이나 거부가 되기 힘든 구조에 놓여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이제 서울시장이 이런 권한을 성평등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저는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위력이고 그런 것들이 위력이고 이 위력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위축감을 느낀다는 그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전체적인 조직 문화에서 많이 떨어진 측면이라고 좀 진단이 좀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뭐 4년 동안이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더라. 그렇죠.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사실 이제 우리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이제 성평등 정책을 많이 펴셨고 그리고 되게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대하고 이런 평판이 있잖아요. 네. 이런 평판이 사실 피해자가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그런 도움 요청이 굉장히 사소하게 여겨지고 그 평판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피해자의 도움 호소는 사소하게 되면서 네. 사실상 이렇게 이 사건이 서울시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건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가 서울시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실 직속에 젠더 특보까지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쉬움이 저는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보다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서울시 내에 이런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서울시장님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더 교육을 철저히 받고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본인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시장 쪽에 어떤 한 공간이라든가 한 문제를 같이 해결했고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번 그 연결식에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분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소권 없음 때문에 이 사건이 종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양쪽이나 모두 다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시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사까지 어떻게 하는 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경찰은 어쨌든 참고인 조사까지 했다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실 자체를 공포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근데 이제 다만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받고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찰의 입장 정도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의 입장. 네, 경찰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이 사실이 기자회견을 보면 5월 12일 날 처음으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나고 5월 26일, 27일 날 면담을 하고 7월 8일 날 고소를 하는 그 경위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피해자가 그간에 서울시나 이런 쪽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건을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보고가 됐고 이런 서울시 안에서의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가 밝혀져야지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 알게 됐는지 뭐 이런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실이 서울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고소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유포되기 시작했잖아요. 경찰은 이 유포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서울시의 뭐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도 사실 이 사건에 또 중요하게 밝혀져야 진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성추행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이제 피고인이 죽음으로써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이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지만이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꾸린다는 뭐 외부 전문가로 통한 이제 조사단. 앞서 주장하셨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그리고 경찰에서의 조사. 다 믿을 수 있을까요? 크로스를 물론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간조사단이나 뭐 이런 것도 민간에서 조사하는 거는 사실 조사권이 거의 행사가 안 되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국회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다. 국정조사를 형태든 이런 거든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닌 좀 견제 기능이 되는 데서 조사도 착수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 조사나 주변 국가기관의 조사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크로스해서 체크할 수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 왜 이렇게 피고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다고는 하는데 앞서서도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각 단계마다 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위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미투 이후에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여성가족부가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선고청 상담 창구라는 이제 이걸 모든 공공기관에 이제 권고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됐다라는 게 아쉬움인데요. 내부에서 이런 기구가 있고 내부에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즉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하고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 주체가 가해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책임 주체가 가해자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에 대한 총괄 책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이제 무마된 사안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도
나에게 불이익만 남을 거라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조직에서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것을 감수하기에는 그런 위력이 조직 내에 층층이 있다. 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상규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 아는 경찰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자체장 사이에서의 발생한 문제고 또 지금 정치권을 통해서 조문도 계속 있었습니다. 또 배복주 본부장께서 정의당에 계시기 때문에 정의당도 이번에 상당히 좀 논란도 좀 꽤 있었습니다. 조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조문은 어쨌든 고인과의 인연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근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 장례에 이제 그 조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피해자가 이걸 봤을 때 되게 많은 우리 사회에 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결하는 모습에서 네. 상당한 위축을 느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네. 또 이번에 서울시장 조문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입장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사를 보여준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이었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장례식의 여러 모습을 정의당 안에서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상정 대표가 뭐 두 의원의 메시지 이제 젊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의 메시지가 뭐 유족들에게 또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들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도 나왔고 또 그 두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거든요. 당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은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대표님의 취지는 좀 이게 메시지가 조금 간결하게 나가서 그런데요. 제가 좀 전달해드리면 대표님의 메시지는 두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조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 관리라든지 우리 당내의 소통에 좀 부족함이 있는 정도로 이제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도 지내셨습니다. 정의당에서 여성 본부장 맡고 계시는데 이 사건의 좀 진상 규명 위해서 어떤 역할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진상 규명 이런 것에 촉구를 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력 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할 거고 좀 구체적으로는 이런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가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정의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의 뭐 결과라든가 과정들이 좀 실체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다시 모셔서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응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